안녕하세요. 의사소통할 때 목소리나 목소리의 톤, 발음의 정확도, 목소리의 크기가 듣는 사람의 집중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다시 말해 말의 내용과 목소리, 발음을 서로 비교했을 때 상대가 집중하게 하는 요소 중에 어떤 게 가장 클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메로벤의 법칙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메로벤의 법칙이 잘못된 거다라고, 잘못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실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었고 표본도 많지 않았고, 심지어 실험의 목적이 이 사람의 바디랭귀지와 내용이 불일치할 때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치할 때는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김준희님이 물어보신 여러 가지 것들은 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들이지, 어떤 것이 상대를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부족하면 그것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럼 목소리를 평균 정도는 키워야겠죠. 나머지는 내용으로 채울 일이에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럼 발음을 보통 사람 정도로 만들어야겠죠. 발음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딱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뭐 약간 과장해서 곱하기 0인 거예요. 내가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그러면 내가 목소리 크기도 좋고 발음,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 크기도 좋은데 발음이 안 좋아. 그러면 꽝인 거지. 반대로 여기서, 근데 물론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그거는 다른 걸로 커버가 되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러면 그것도 다른 거에 있어서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내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평균에 가깝게 올려야 되는 포인트들이지, 어느 하나가 중요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훈련한다, 이거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일단 이건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의 내용을 그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하는, 제가 항상 이제 많은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것.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좋게 만들려고 쏟는 시간,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나쁜 것보다 당연히 좋은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든 상태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근데 그 경험이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평일 강좌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에피소드 말하기 그 심화 과정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제가 알려드린 팁이 하나 있어요. 그날 이제 8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팁이, 내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하고 묘사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운맛에, 독특한 매운맛의 갈치조림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특한 매운맛의 갈치조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갈치조림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고 내가 그때 얼마만큼 즐거웠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하기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독특한 매운맛의 갈치조림이라고 했을 때 상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거냐는 거예요. 상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독특한 매운맛의 갈치조림 했으면 보통 맛있는 생선 매운탕이 떠오를 가능성이 커요. 뭐 갈치조림을 많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독특한 매운맛의 갈치조림 먹어봤어. 생선 매운탕 같이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오히려 양념치킨 같이 독특하게 달달하게 매운맛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상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단어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다음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해보는 사람과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훈련을 하는 사람은 이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독특하게 매운맛이야. 얼마나 내가 입이 아렸는지 이렇게 물론 해서 막 화려하게 막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이에 상대의 생각을 넣고 연결을 지으면 훨씬 더 이 사람의 말이 세련돼지고 더 상대 입장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지죠. 이런 작업, 이게 하나의 팁이었어요. 평양 강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제 뭐 목소리의 크기나 뭐 발음 이런 것들에 너무 그 큰 대화에서 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그게 도드라지는 단점이다. 그러면 단점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그게 있죠. 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아나운서가 말을 하면 집중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나 톤을 더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나운서 분이 말하면 당연히 집중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이나 톤에 신경 쓰는 거는 좋아요. 당연히 좋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말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보면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의 탑이잖아요. 그런 스피치나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위에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처럼 되면 정말 좋은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노력이 100이고 내가 한 80점까지 가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노력이 20점이라면 20점만 쏘면 된다는 거예요. 20점만 써서 80점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80의 노력을 다른 데 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데 쏟아봐라 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이죠. 지금 뭐 80, 20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지어낸 그런 수치는 아니고 보통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80점까지는 20의 노력으로 된다면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80의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훈련은 좋아요. 훈련은 좋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나운서처럼 한다 이런 훈련보다는 나한테 부족한 게 뭔가 라는 식으로 아마 저작을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개선하는 것을 혼자 해보고 나머지는 사람을 만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볼 때 나의 도드라지는 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